도박으로 흥한 자, 도박으로 망한다. 도박에 대한 모든 진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박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방송 타짜 이성혁이고요. 오늘도 지난 특집 방송에서 계속 이제 MC의 욕심이 좀 있나 봐요. 아닙니다. 저 오늘도 팬미팅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실 그 도박을 끊어가면서 네.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저한테는 영화 치유가 있었습니다. 영화. 예. 네. 제가 사실은 중독에 빠져 있을 때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중독을 다루는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제 모습을 정말 너무나 가감없이 봤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네. 도박 중독에서 치유되는데 많은 힘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다음부터 네.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단도박 하는데 영화가 좀 도움이 됐다. 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꼭 그 중독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받았던 영화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영화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그 지식이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또 영화 전문가 한분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식상한 표현입니다만 요즘 이분이 이제 상당한 이제 상한가입니다. 지구에서 제일 바쁘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주에서 제일 바쁘다. 그렇습니까? 네. 이분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라이너 씨를 알잖아요. 네. 네, 상당히 요즘 이제 상한가고 네. 유명하다는 건 아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초면이시죠, 있어요. 대부분.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죠. 네. 유튜브 리뷰를 하는 라이너 컬처쇼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럼 몇 각종- 만인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23만 명 정도 되는 23만. 네. 저희 각종 이제 다양한 방송들, 네. 이제 뭐 매불쇼 매주 금요일에 매불쇼 팟캐스트 1위입니다. 네, 영화 코너 하고 있고요. 뭐 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나가는 방송이 KBS 라디오가 2개. 뭐 다양한 방송에 나가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사업가로서 유튜브 사업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일에 중독된 사람이다. 네네. 그리고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또 평론서가 올해 한 2권 정도 네네.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 평론가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영화 칼럼니스트로 등록이 돼 있죠. 칼럼니스트로 등록이 되어 칼럼니스트로 매주 칼럼을 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저 활동하는 양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동진 평론가를 넘어서 떠봐야겠죠? 동진이 형이요?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보여준 도박 중독자의 전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엉커 잼스라는 영화를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언컷 잼스라는 작품인데 네. 지금 넷플릭스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작품이기도 하죠. 아담 샌들러의 어떤 연기 세계가 네네. 이렇게 깊을 수가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네. 물론 지금 이제 도박에서 헤어나오고 계신 마카오 김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럼요.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행동 양식이 드러나는 네. 이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보고라고 해가지고 이 엉커 잼스를 봤어요. 이게 2시간 넘는 영화거든요. 2시간 15분. 네네. 근데 한 1시간 반 동안 보면서 제가 이게 왜 도박 영화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커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거 도박 얘기가 맞느냐? 저가 이제 전혀 이제 무지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도박 영화라고 하면 이제 카지노가 좀 나와야 되고 거기서 쪼는 장면들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들만 이제 도박 영화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뭐 스포츠 토토처럼 NBA에 뭐 베팅하는 이야기 그리고 거의 이제 돌 가지고 장난치는 뭐 경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뤄요. 그래서 이게 도박 영화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나머지 한 4-50분을 보고 도박 중독자가 이제 이런 행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구나 이제 라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네, 이 도박이라는 게 꼭 카지노를 하거나 뭐 화투를 하거나 도리짓고 땡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것만이 도박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스포츠 도박도 많은 거고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걸 다루면 다 도박을 다루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 작품에 나오는 하워드가 네네.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형식 그리고 순간순간 판단하는 그 판단과 행동들이 네. 도박 중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주식 다룰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주식이 도박인지 아닌지. 주식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그 주식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하워드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도박입니다. 네네. 삶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떤 도박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굉장히 도박적이고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이 영화 내내 그걸 보여주죠. 네. 그 위태로움이란 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 핸들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핸들 이거예요. 손으로 들고 찍는 거. 헬드 기법이라고 네네, 손 들고 이렇게 네, 찍어요. 영화 지식도 짧아요. 네, 손 들고 이렇게 찍는데 왜 그렇게 손 들고 찍냐면 네. 이게 그만큼 위태롭고 뭔가 이 사람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으며 네.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냥 별거 아닌 장면,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인데도 굉장히 다급하게 손으로 흔들면서 이렇게 찍어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굉장히 즉흥적인 인생이죠. 네네. 바로 순간순간에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네.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라이너 선생님께서 우리 영화 줄거리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영화 줄거리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영화는 아닙니다. 네. 어떤 영화냐면 이제 오팔이라고 하죠. 보석이 발견이 돼요. 네. 저 멀리서 보석이 하나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제 주인공 하워드가 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케빈 가넷이라는 NBA 선수가 그렇죠. 마침 보석상에 찾아오죠. 네. 그 케빈 가넷에게 이제 그 오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팔로 이제 처음에는 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든 이 오팔 가격을 끌어올려서 케빈 가넷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네. 그 사람에게 이제 돈을 많이 받아내야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사람은 도박 중독자고 네. 그리고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어떻게 얘기할까 사채업자 네. 아르고라는 인물이 있죠. 네네. 이 아르고라는 인물에게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케빈 가넷에게 오팔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 판매한 돈을 받는 순간이 사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스토리는 대개 이런 겁니다. 이 돈으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건데 네. 핵심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워드는 설령 오팔을 더 비싼 돈을 주고 팔든 혹은 다른 걸로 돈이 생겼든 간에 아르고한테 돈을 갚을 인물이 아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네. 돈 갚을 생각은 아예 없었다. 이 사람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면 나는 이 게임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혼자가 이 게임의 룰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케빈 가넷은 이게 너무 어이없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워드는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했어. 네. 자기 딴에는 케빈 가넷을 도발한 거예요. 움직인 거야. 이제 움직일 얘는 수 잘할 있다. 거야. 네네. 그리고 이제 돈을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한 게임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세상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데 네. 하워드는 자신만의 게임을 했죠. 음.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 아르고가 왜 죽였냐? 네. 아르고는 그 상황에서 하워드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그 둘의 표정이 있어요. 케빈 가넷의 질렸다는 표정과 네. 근데 아르고가 하워드를 보면서 그 안에 갇힌 상태로 보잖아요. 네네. 보는데 그 표정이 그 친구의 본질을 본 겁니다. 하워드. 얘는 지금 그게 뭐 몇백만 달러를 벌었다 그래도 절대 나한테 돈 줄 애가 아니야. 아. 그걸로 또 도박하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네. 제가 저런 눈빛을 네.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전형적으로 아르고의 도박 그 눈빛. 중독자를 바라보는 눈빛. 일반인들이 저거 뭔가 포기한 듯한 찬양만 듯한 그 눈빛을 저도 포기, 봤는데 선생님 보셨군요. 체념 그리고 약간 경멸. 맞습니다. 약간 경멸. 네네. 뭐 이런 게 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게 본질을 봤다. 본질을 본 거죠. 그 사람은 아르고한테 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 딴 걸로 뭐 하겠어요. 다음 배팅이 있는 거지. 아하.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도박 중독자들한테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 항상 얘기했던 거 네. 도박으로 딴 돈은 어디에 쓴다? 네. 도박으로. 그렇잖아요. 도박으로 딴 돈은 결국 도박으로 다시 잃거나 네. 아니면 다시 도박을 한다. 네. 배운 거 그대로 영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 실제를 영화에서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 영화를 보면 이제 하워드가 그 케빈 가넷의 오파를 빌려주면서 네. 그 담보로 그 우승 반지를 반지를 받거든요. 그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간이 떨려가지고 이거 잃어버릴세라 해가지고 금고에 넣어놓거나 가만히 놔둘 텐데 또 그걸 또 담보로 걸어가지고 또 도박 빚을 마련을 합니다. 도박 자금을 마련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도박자들의 이제 성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잠시 잠깐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걸 참지를 못하는 겁니까? 이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요새 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중고나라 사기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합니다. 선생님 이 비교해 드릴게요. 엉커 잼스에서 중고나. 아, 그럼요. 이거 너무 알겠습니다. 재밌네. 정확합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워드가 네. MB 반지를 자기 것도 아니면서 케빈 간의 걸 맡기고 네. 그걸 또 현금을 융통해서 도박을 하잖아요. 네네. 중고나라 사기가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물건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먼저 물건을 거짓말로 올리면 사람들이 우리 중고나라 거래는 다 현금이잖아요. 먼저 네. 선불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 받아요. 네네. 받고 나서 배송 기간이 며칠 걸리잖아요. 네네. 그 돈 가지고 미리 도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딴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팔렸습니다 하고 돈을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혹시 따면 다시 그 돈을 돌려주고 네. 이걸 반복하다가 혹시 돈을 잃게 되면 돈을 갚지 못하고 철창행을 가게 되는 거죠. 너무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네. 이 영화적으로 보면 이제 하워드는 즉흥적인 인생을 그쵸. 살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겠구나, 장기적으로 이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겠다라는 걸 아예 고려치 않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케빈 가넷의 그 반지를 팔았을 때 네. 그걸로 담보로 돈을 벌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될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르고에게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보복을 받을까는 중요하지 않고 네. 지금 상황만 모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어떤 즉흥성을 보이고 있다. 네. 사실 이 영화에서 58이라는 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58이라는 보석이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맥거핀에 가까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뭐라고 할까요? 등장인물들의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네. 도구입니다. 그래서 케빈 가넷이 그걸 보잖아요. 네. 사실 케빈 가넷 같은 사람이 여기에 끼어들게 된 이유도 그 보석을 향한 욕망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석을 보면서 이 안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우주가 보이는 것 같아, 뭐 그 안에 역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보석 안에서 보이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죠. 욕망의 본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처음부터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이 영화는 하수구 같은 영화예요. 하수구.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수도에 쓸려가는 물살 같은 걸 보면 돼요. 네. 그 아주 더러운 물이잖아요. 네네. 그 물은 멈출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휩쓸고 갑니다. 하워드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수도의 물살에 휩쓸리는 인생이죠.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끝은 뭐 파멸이죠. 이런 인생이다. 냄새 나는 거 아니죠? 아니 이제 나오신 지 꽤 됐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자책할 뜨끔뜨끔합니다. 저런 자책하실 얘기 필요는 들으면. 없습니다. 그게 그 냄새군요. 처음 나오는 그 인부들의 모습도 그렇고 네. 처음에 보면은 대장내시경화라고 있어요. 네. 그 대장내시경 장면을 굳이 왜 보여주느냐? 그게 하수도의 은유예요. 마치 그 굴, 네. 아주 사람 몸에서 가장 배설물들이 많은 굴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하워드의 인생이 그런 마치 대장내시경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그럴듯합니다. 네. 아니 저는 그럴 듯하니까 제가 이걸로 먹고 살죠. 그럴듯한 것 같아요. 하수구나 그러니까 대장내시경이 영화 연결시키는 첫 거 보니까. 부분에 나오는데 진짜 그게 이제 뭔지 몰랐는데 그렇죠.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총을 맞은 요 피부 속으로 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럼- 이제 처음에 대장내시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의 은유인 거죠. 이성혁이다. 진짜 언컷 잼스 하수구 같은 영화다. 도박 중독자들도 이 하수구 같은 인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네, 벗어났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선생님께서는 오파를 상대방들의 인간의 욕망을 좀 집약해 놓은 거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제가 보는 또 도박 중독자로서의 관점으로 저는 오팔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었냐면 사실 하워드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러운 삶이거든요. 토끼 같은 자식들, 예쁜 마누라, 거기에 집도 굉장히 좋고 차도 벤츠에 아주 괜찮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워드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 현실을 왜 자기 행복이 원래 사실은 지금 자기 삶 안에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하고 계속 저 먼 나라에서 온 오팔이 자기한테 행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돌 쪼가리에 하워드 행복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자기 옆에 행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팔을 쫓습니다. 케빈 가넷도 그래요. 케빈 가넷이 오팔을 가졌기 때문에 슛을 잘 쏘고 그날 좋은 플레이를 했다고요? 아닐 거예요. 케빈 가넷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이었겠죠.
그 얘기 라이너가 다 네, 했던 네,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들으면서 라이너가 다 그런가? 했던 얘기가 좀 다른데? 아닌가. 같은 얘기였. 네, 말씀하신 게 되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케빈 가넷이 왜 나왔겠어요? 네. 이름 자체 보석이잖아요. 사실 케빈 가넷은 그 58 따위보다 훨씬 더 빛나는 네. 자신의 재능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농구 선수로서 해서 빛나는 보석 같은 재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빛나는 것을 찾아야지 네. 밖에 있는 58 같은 것을 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언컷 잼스 58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게임이라니까요, 게임. 아유, 마음만 먹으면 제가 이거 하나 못 끊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도박이 당신의 삶을 파괴해버리기 전에 전화주세요. 도박문제 전문 상담 전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